총 108. 그 중에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되는 장 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 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그 이영관 지검 라는 거예요. 그 증거는 정호정 씨의 그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정도까지 수사할 거라고도 예상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그렇습니다.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제대로 했다고 우리는 봤는데 그거를 무슨 상상에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길로 지금 청와대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또 앞으로 한 단계를 거칠 때마다 청와대에서도 예상 밖의 반응을 내놔서 특검도 결국은 무산시키려다가 안 되면 나중에 특검 조사도 안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하튼 그 시간을 계속 끌겠다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야당이 특검 후보를 아무리 추천을 네. 해도 어쨌든 임명권은 또 대통령에게 있는 것으로 그렇죠.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또 무기한 미뤘을 경우에 강제 조항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특검법상에 네.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네. 박근혜 대통령, 자, 어제 검찰의 수사 발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박근혜 대통령이, 자,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시를 해서 지금 최순실 씨에게 문건을 유출한 걸로.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은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설문만 잠깐 유출했다. 그러니까 잠깐 주라고 지시를. 정부 인선안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인선안이 넘어갔냐 보니까요. 청년위원장 인사자료가 넘어갔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총리실의 국무조정실의 1차장, 차관급 인사가 넘어갔고요. 감사원장, 미래부 장관, 문화재청장 인사자료가 넘어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말 많았던 국정원 2차장 인사자료가 이런 인사자료 정말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 아닙니까? 그 인사자료. 부분이 이제 공무상 기밀 누설죄가 예. 되는데요. 인사자료라는 건 뭐냐면 인사자료를 넘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계속 우리의 시중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최순실 씨가 자기가 인사를 하는 게 아니냐. 결국 그 얘기가 지금 되는 거거든, 결국은. 인사자료가 가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제일 무서운 자료가 됩니까, 찾아- 이게. 이럴 수 범죄 사실은 공무상 기밀 누설이지만 예. 그 이상의 내용은 아주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입니다. 이 차장이 최윤수 차장인데 그렇죠. 네. 네. 이분이 이제 서울중앙지검 부장을 하셨다가 우병우 수석의 친구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서울지검 검사가 사실 2차장 가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였어요, 네. 당시에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병우의 인사가 국정원까지 장악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의심할 정도의 그런 인사 논란이 있었는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인사 자료가 최순실에 갔다는 것이고, 예. 자, 이 문제는 뭐냐면 결국 대통령의 초기에 어떤 집권 초기에 조금 시스템이 안정비됐을 때 어떤 도움을 받다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올해 4월까지 이런 어이구. 중요한 인사 자료까지도 예. 넘어갔다. 이게 바로 수첩 인사입니다. 예. 바로 이제 박 대통령의 수첩 인사가 다는 그 PC 자료에 보면 네.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 가 그 PC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 거 보면 민정수석실이라는 게 뭐 하는 데입니까? 친인척이나 이런 비리들, 이런 감시하라고 있는 조직이잖아요. 예. 근데 그 인사조차 최순실 같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인사가 꼭 이런 인사뿐만 아니고 민정수석실이나 대통령 수석실 또 나왔다고 그러고요. 이 자료도요. 하남시 선정 자료. 저희가 왜 하남시라고 명시했는지 아십니까? 그 왜 하남시에 그 보면 최순실 씨의 건물이 있어가지고 그 옆에다가 뭐 체육시설 센터한테 뭐 돈을 부탁했네, 뭐 SK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남시의 체육시설 입시 선정 자료, 이 국토부에 그냥 국과장들이 하는 이 자료까지도 대통령의 지시로 정호성 씨가 최순실 씨에게 유출을 했다는 겁니다. 저 땅을 최순실 씨가 50몇 억이나 샀었죠. 예. 그 사서 이제 팔았습니다. 이익을 남기고. 바로 이제 국가 개발 정책 이런 것들 자료까지도 최순실 씨가 미리 입수를 해서 미리 땅을 사고 네. 그 땅값이 오르니까 팔고 나가고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다는 것 자체가 보면 참 이게 하나하나 드러날 때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아니 근데 대통령은 청와대의 그 조직이 좀 안정될 때까지 갖춰질 때까지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올 4월까지 지금 그 자료가 유출됐다는 게 확인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을 계속 다 믿는
보좌진 체계가 제대로 안 갖춰 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보좌진이 그러니까 그 취임 이후에 일부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는 그만뒀다. 이런 안 갖췄다. 이거는 얘기할 수 그렇죠. 그래서 네. 저러는지 몰라도 참 답답합니다. 네, 지금 보면 결국 알면 알수록 좀 더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연설문만 유출이 됐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정부 인선안이 이렇게까지 넘어가 있으면 이건 최순실 네. 씨가 왜 이렇게 이걸 미리 봤는지, 대통령은 그러게요. 왜 이걸 넘겼는지 이거는 결국 그게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인선안을 발표가 날 텐데 준비하시죠. 그렇겠네요. 그 사람의 인사를 내가 그 사람이 해줬다는 걸 알게 아니고 예를 들어 미리 전화해서 앞으로 잘 해주시고 제가 부탁하는 거 잘 알아서 들으시고 예, 그러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최순실 씨가 모든 부분에 개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예. 같은 경우는 내 인사를 대통령이 그런 효과. 이러면 뭐 평생 충성을 다하는 그렇죠. 평생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노린 거겠네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리 예를 들어서 장관 후보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바로 보세요. 자, 이제 허태열 비서실장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으로 넘어가잖아요. 지금 뭐 물론 최순실 씨가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뭐 잘 안다는 얘기도 있지만 만약 모른다고 할 경우에도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실장님 축하드려요. 뭐 내일 보니까 실장 비서실장으로 가신다면서요. 근데 안 그래도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제가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긴 했는데 하여튼 뭐 축하드려요. 이렇게 되면 김기춘 비서실장 입장에서 보면 이 내 인사가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서 이루어진 일이구나. 그러면 그다음부터 최순실 씨가 이제 전화해서 실장님 근데 제가 이번에 이런 게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네. 100% 들어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인사를 시킬 수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을 자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최순실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 비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금 제 양쪽에 계신 두 분이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재연인 것 같고 실제 이랬다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아니 밝혀지지는 않았던 과거에 비선 실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취재한 결과를 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께서 오늘 검찰 발표를 가지고 상상 속에 나온 얘기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객관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검찰 결과 발표의 중심이 됐던 것은 안종범 수석과 정호성 비서관의 진술들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두 분을 보시면요. 이 두 분 자체는 사실 최순실 씨의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어떤 이권을 같이 개입하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큰 대가를 받는 그런 구조 안에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이분들 둘 다 박근혜 대통령의 수석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관이에요. 이 네. 신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 지시를 따르는 과정에서 이거는 정말 아니다. 이러다 큰일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예. 사퇴서를 내고 그 자리를 나왔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네. 그렇게 하지는 못했죠.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어찌 보면은 지금 검찰 수사에서 본인들이 하는 진술의 상당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을 그대로 진술할 가능성이 상당히 네. 높은 거고요. 그리고 네. 이 두 분의 특징을 보시면 안종범 수석 꼼꼼하게 다 기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고 정호성 비서관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네, 지금 청와대에서 정영욱 대변인이 입장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요. 청와대가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검찰의 사상 누각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혀 입증되지 않은 대통령의 혐의,
악용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박 대통령은 특검에 적극 협조해서 무고함을 밝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당한 정치 공세를 한다면 국정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고 차라리 헌법, 법률상의 책임 유무를 가려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특검은요, 네. 더 무서워요, 검찰보다. 검찰은 지금 그래도 편의를 다 봐주는 게 우리 검찰이고, 임명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예. 특검에 가면 영 딴 사람이 와가지고, 저 말 자체가 저 이해가 안 됩니다. 특검 가가지고 더 밝힌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뭐 도움 받는다는 게 편히 잘못될 예. 수 있지만, 특검 가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글쎄, 이게 말이 안 저- 맞습니다. 저는 예. 이렇게 이해합니다. 첫 번째, 저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첫 번째, 검찰 수사는 안 받겠답니다. 안 받겠다? 원래 이제 이번 주에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안 받겠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특검에 가서 협조하겠다고 그랬죠. 예. 근데 그 전에 사실은 뭐 중립적인 이 특검. 검사의 결과가 아니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예, 예. 네, 그랬죠. 특검은 야당이 추천했는데 그건 예. 더 중립적이지 않아요. 시도하지 말라. 지금 청와대가 차라리 헌법 법률상의 어떤 조치를 해라, 즉 탄핵을 해라 나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오히려 그 말의 진짜 진위는 탄핵 시도하지 말라라는 뜻인 네. 것 같습니다. 시도도 왜 하지 우리 말라? 청와대가 이렇게 시도도. 탄핵하라라고 하겠냐? 어. 탄핵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결국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을 또 보여줌으로써 탄핵에 주춤거리게 야권이건 뭐 새누리당이건 국회가 탄핵에 주춤하게끔 만들려는 의도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청와대가 나왔으면 청와대 내지는 그렇게 해서 얼마나 예. 큰 이득이 갈지 나온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가 반드시 답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땐 뭐 야권 특히 민주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최근까지도 문재인 전 대표나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네. 하야나 탄핵 얘기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건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가. 하지만 지금은 그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전국 정말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탄핵을 머뭇거리고 두려워하고 어떤 정치적 셈법에서 내가 탄핵을 주도했을 보이지 않을까 또는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국회가 정말 안 되면 헌법 정신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진짜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그러니까 야당은 탄핵을 해라 차라리 네. 우리는 무고하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 나는 지금 어떤 형식으로 지금 이 의지를 재차 천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매번 토요일마다 거리로 나서는 시민들은 전선이 명확해졌. 뭐 국민들이 그 뭘 하도 그 퇴진 안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나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목에서 다시 JP가 했다는 5천만 명이 탄핵을 그렇죠. 하야를 요구해도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네. 게 퍼뜩 생각이 나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은 이제 명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면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국회도 한 길밖에 없다. 한 길은 결국 탄핵 절차로 돌입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정치적으로 퇴진을 요구하는 거는 이제 그 별개죠. 그렇다 보니까 국회가 빨리 결정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